네, 반갑습니다. 고원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편하게 시청하시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연말에는 양도세 낼 수 있는 큰 수익 내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건강하셔야 되고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 다 행복하게 뭐든 일이든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자, 지금 증시는 사실 좀 재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사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산타 랠리는 오지 않았고요. 결국 뭐 아직 뭐 2거래일 남았지만 결국 뭐 5거래일 동안 오지 않은 산타가 나머지 2거래일에 조금 증시 상승한다고 해서 산타 랠리 왔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아쉽죠. 그래서 사실 산타 랠리라고 해서 막 내일부터 쉬지 않고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결국 1월 달에 방향성을 위든 아래든 결정지을 것이라고 12월 21일에 사전 좀 안내드렸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구간이에요. 26년도에 과연 증시가 안 쉬고 막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26년도에 한번 강하게 밀 것인지라고 궁금하실 텐데 자, 제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상승은 나오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하락은 정말 크게 한번 나온 다음에 이후로 여름을 지나서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대략 1월에서 3월 사이에 증시가 마지막 고점을 잡고 나서 강하게 쏟아낼 거고요. 그리고 3월에서 6월 사이에 증시가 저점을 잡고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이후로 26년도 11월까지 끝까지 상승하는 증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보자면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온 다음에 상승이 제한되고 이후로 강하게 밀어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이 강하게 나오고 이후로 쉬지 않고 전고점을 높이로 올라가는 상승이 다시 한 번 더 나온다. 저는 이렇게 시황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당연히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나스닥 역시도 상승이 한 번 더 이루어지더라도 비트코인이 무너지는 구간에선 동일하게 과하게 무너지고 이후로 매수 타점을 제대로 매수 넣으면은 이후로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시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은 끝까지 따라가고 이후로 고점에서 정말 큰 인버스 매수를 진행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영상 보시는 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는 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자, 비트코인과 중소형주 간의 현재 커플링 상태가 꽤 크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대략 10월 달부터 10월 달부터 고점을 만들고 밀리고 있는 모습들 동일하고요. 그리고 11월부터 횡보 나오고 있는 모습 역시도 중소형주와 비트코인이 모습이 똑같다. 중소형중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양자 섹터 중에 아이온큐 차트이고요. 이건 굳이 아이온큐 차트뿐만이 아니라 뭐 섹터가 다른 뭐 펠러다인이나 아니면은 뭐 아처 에비에이션이나 동일하게 뭐 리치텍 로보틱스나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아까 양자 섹터 그리고 뭐 휴머노이드 섹터 그리고 뭐 드론 관련 섹터까지 모두 차트가 동일하다라는 것은 동일한 시기에서 결국 G라인을 받고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 역시 비트코인 역시도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리치텍 차트를 가지고 있지만 굳이 이게 리치텍이 아니더라도 동일하게 어떤 차트 뭐 코어이브 같은 경우 차트를 보더라도 비슷하고 동일하게 뭐 나스닥에는 반도체 관련주인 나비타스를 가지고 오더라도 동일하기 때문에 웬만한 섹터들 종목들은 지금 비트코인이랑 무빙이 똑같구나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결국 그런 비트코인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온다면 동일하게 이런 종목들 모두 다 단기적으로 더블자 파동 그리면서 G라인 받고 삼각수렴 끝에서 상승이 한번 나오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겠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상승이 끝까지 올라가면서 막 전고점을 돌파하고 N자형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 어느 정도 상승이 제한된 다음에는 무너질 때 꽤나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궁금하실 거예요. N자형 상승에 대해서 좀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자, 예시를 리기트 컴퓨팅이라고 좀 들어드릴게요. 결국 차트는 아까 뭐 나비타스나 아이온큐나 아니면은 여러 중소형주랑 동일한 차트고요. 결국 하나, 둘, 셋으로 올라간 이 N자형 파동, 결국 전고점을 돌파하는 다음 상승이 왜 나오지 못하냐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올릴 것 같았으면은 진작에 이런 구간에서 올렸어야 돼요. 두 번째, 무너지지 않았어야 되는 구간이 이 51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좋다라면은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고 그 다음 상승 랠리가 진행됐어야 되는데 결국 과도하게 매도세가 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도세가 출현한다는 것은 이 앞에 강하게 들어온 거래량, 즉 이 위에 있는 매물대가 모두
저항으로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이 저항을 만들어 놓고 V자 반등을 빠르게 주었다면 이 위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어라 나 지금 단기적으로 손실이 들어왔지만 2거래일에서 5거래일 사이에 다시 한번 내 평단까지 올라오네? 그러면은 손절 치지 말아야지. 더 올라갈 거 기대 한번 잡아봐야지라는 기대감들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빠지고 나서 거의 1개월 이상 횡보가 나온다는 것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은 이미 거의 2달 이상 물려 계시기 때문에 특히 막 가격대로는 마이너스 50% 40%씩 손실도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손실률이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막 20% 10% 줄어든다면 당연히 손절부터 나오고 차익 실현 내 본전부터 찾자라는 심리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로 올라가면은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자 동일하게 11월 초부터 지금 12월 말까지 거의 한 달 반을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실제로 증시가 올라가서 대략 뭐 35불에서 40불까지 올라가면은 적당히 평단만 잡아도 뭐 37%, 40%씩의 수익률이 나와요. 근데 어느 정도 맞고 못 올라간다 싶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해버린다는 거예요. 아, 일단 나 욕심내지 말고 100% 비중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비중 한 50% 덜어내고 가자. 나 지금 덜어내도 수익률 30%, 40%씩 벌었잖아. 라는 심리가 깔린다는 거예요. 진짜 최저점에서 잡으면 수익률은 50%가 넘어가고요. 이렇기 때문에 결국 어느 선에서는 우리가 지금 밑에서 잡은 사람들도 매도세가 나오고 그 전에 물려있는 사람들도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매도세들, 즉 이 저항을 녹이기 위해서는 기간적으로 최소 내년 5월, 6월까지는 이 가격대에서 박스권 횡보하면서 횡보하지 않는 이상은 이 두 가지 매물대를 절대 녹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하나, 둘, 셋으로 올라가는 이 N자형 상승은 확률이 정말 낮다. 들어오려면 직전에 9월부터 10월까지 들어왔던 이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증시에 한번 더 들어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어려운 게 당시에 이만큼 유동성이 들어왔을 때에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 우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막 증시 막 부양해줄 것 같은 연준이 증시를 부양해줄 것 같은 기대감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대감이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미 그 뒤로 연준이 금리를 벌써 2번이나 내렸고 이후로 내년에 금리 인하 한 2번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라는 시장의 우려감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라는 선반영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것은 2년물 국채금리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2년물 국채금리는 실제로 시장이 금리를 내릴지 안 내릴지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반영하는 금리예요. 실제로 지금 언제 중소형주들이 슈퍼랠리를 달리던 9월 초, 9월 5일에서 뭐 13일 사이에 이미 금리는 고점 대비해서 꽤나 많이 내려온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와 금리가 이렇게 내려왔어. 즉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정말 높아진 상태야. 그러면은 중소형주들 한번 펌핑 주자. 와 이거 기대감 높다라고 볼 수 있었던 구간이 언제? 10월 16일, 15일, 13일 대략 이 구간이라는 거죠. 이때 동일하게 우리가 차트들을 보자면은 아이온큐도 그랬고 아이온큐도 대략 9월 뭐 10일, 13일, 15일경에 치고 올라갔고 리게이트 컴퓨팅도 동일하게 비싼 시기에 치고 올라갔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처 에비에이션도 동일하게 비싼 시기에 저점 잡고 치고 올라갔던 것처럼 그리고 뭐 리치텍 로보틱스도 비싼 시기에 저점 잡고 치고 올라갔던 것처럼 뭐 나비타스도 그 비싼 시기에 저점 잡고 치고 올라갔던 구점. 결국 비싼 시기에 저점들을 잡고 치고 올라갔던 게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중소형주들로 펌핑이 들어왔고 결국 증시의 상승이 한 번 더 이루어진 구간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년물 국채금리가 그때만큼 다시 강하게 내려와 있어도 지금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펌핑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증시가 올라가는 시장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을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한 구간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형주들이 하나, 둘, 셋으로 올라오는 N자형 상승이 나오기에는 확률상 좀 어려움이 많다. 특히 이 앞에서 나왔던 이런 유동성이 다시 한 번 더 들어오기에는 사실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25년도, 26년도 정말 좀 중요하게 조심해야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어요. 무지성으로 상승을 사실 과거에 외치다가
무너졌던 자리들 많죠. 24년도 뭐 7월 달 그리고 25년도 뭐 1월, 2월 달 모두들 다 상승한다고 외치다가 결국 무너질 때 무너지는 거 대응 사실 아무도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사실 올라가면은 땡큐죠. 우리 지금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있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있으니까 치고 올라가면 수익 내면 그만이지만 하지만 떨어질 때 왜 떨어지는지 어디서 무슨 이유 때문에 떨어지는지 그리고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떨어질 때 내가 어디서 손절 잡고 어디까지 떨어질 때 어떤 종목으로 해칭하고 수익 내고 밑에서 재매수해야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실제로 하락이 나올 때 대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락이 나오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하락이 나온다면, 이 하락이 나온다면 답이 없는 거죠. 자, 단기적으로는 저도 상승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네. 무슨 소리냐면은 자, 증시가 이미 한번 밀어낼 거였으면은 직전에 이런 구간에서 밀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12월 중순경에 밀어낼 거면 그냥 한 번 더 밀어내고 끝나거든요. 근데 밀어내지 않고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당장 막 1월 초에 1월 2일, 2월 3일에 1월 3일에 막 푹 밀어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번 더 횡보 나오면서 위로 살짝 더 치고 올리면서 밑에서 지금 뭐냐면은 밑으로 빠질 풋옵션들이 막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구간에서 그러면은 풋옵션 녹이고 상승 올리고 즉 풋옵션 찾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들이나 세력들이나 이게 본인들이 매도할 타점도 나와줘야 되고 본인들이 충분히 풋옵션을 구축할 시간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행보를 만들면서 위로 치고 올라갈 때마다 부인들을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풋옵션 매수하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대비하는 거죠. 기관들이나 마켓 메이커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가 길어질수록 사실 위로 올라갈 확률보다는 밑으로 떨어질 확률을 높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점 우려하셔야 돼요. 이것은 언제를 예시로 들 수 있냐면은 24년도 12월부터 25년도 2월까지 거의 세력이 2달 넘게 여기서 횡보 만들면서 풋옵션 다 녹이고 즉 풋옵션 잡는 개미들을 싹 다 녹여버리고 본인들은 반대를 위해서 풋옵션 낭낭하게 매수 타점 잡은 다음에 이후로 푹 눌렀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동일하게 지금 구간에서도 무리하게 막 빠지니까 풋옵션 잡는 개미들 모두 녹이고 이후로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여기서 종구점 돌파하고 올릴 때 당연히 콜옵션 막 따라잡는 개미들 결국 콜옵션 죽이고 밑으로 내릴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상승이 나와주긴 해야겠죠. 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이 상승을 비트코인 기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K에서 3K, 4K 이 정도까지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100K까지 실제로 오지 않더라도 한 98K에서 104K 이 구간에서는 실제로 비중 축소하고 차익 실현하고 밑으로 빠지는 거 대응한 다음에 실제로 푹 빠질 때에는 비트코인 몇 K, 대략 70K 초반에서 60K 후반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재매수 타점 강하게 잡고 이후로 올라오는 거 수익 낼 것이다. 제 26년도 목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다들 꼭 이번 26년도 좀 큰 하락에 출연하시면은 그때 아 맞다 이거 고번이가 그때 26년도 1월 1일에 조심하라고 했지 진짜 그렇게 나오는구나 얘 말대로 단기 반등 나오고 결국 고점 돌파 못하고 밑으로 빠져버리는구나 이렇게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예시를 좀 아이온큐나 리게티 컴퓨팅으로 좀 드렸는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상승들을 좀 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리게티 컴퓨팅 기준에서도 아직 뭐 30불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이온큐 기준에서도 아직 이 50불대 이상의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직접 뭐 4거래일, 5거래일 동안 증시가 하락이 출현했지만 좀 단기적인 시황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하지만 이렇게 빠질 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은 하락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은 상승은 사실 가짜라고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고요. 가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후로 사실 기관들이 들어와서 매수에 넣어주면은 장대 양봉 하나 바뀌는 거고요. 여기서 장대 양봉 하나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이 매수를 하지 않은 구간에서 증시가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 있다라는 것은 자 다음 주 이제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기관들이 보았을 때 야 이거 생각보다 싼데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지금 싼 구간이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매수 타점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을 기준으로도 보더라도 현재 자 지금 나스닥 이렇게 보시면은 나스닥 평균적인 거래량 보시면은 직전에 우리가 뭐 10월 11월 평균적인 거래량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12월 15일까지의 평균적인 거래량들보다 지금 거래량이 정말 꽤나 낮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래량이 낮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증시의 변동성이 잘못될 수 있구나. 지금 과거에 24년도 11월 14일에서 20일 사이 떨어졌던 이 구간도 사실 거래량이 빠지면서 떨어져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올 때는 증시도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들어오면은 증시도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상승이 막 끝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제한을 만들고 나서 빠진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코인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1월 초에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오라클을 보더라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AI 버블 이슈가 이제는 거의 없어요. 실제로 지금 증시 빠지면서 횡보 나오고 있어도 오라클 같은 경우는 빠지지도 않고 있고요.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출현했던 AI 버블 우려감에 그리고 실적 악화 우려감에 빠졌던 오라클이 어느 정도는 반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AI 버블이야 실적 안 좋아하는 이미 오라클이 10월부터 11월까지 과하게 반영해 놓은 상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뭐 정당한 반등 없이 그냥 또 반영한다? 이건 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오라클은 하나의 하락 파동을 종결 지어놨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나오는 하락 파동을 종결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은 최소한 220불까지 나올 수 있고 그럼 이렇게 오라클로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오라클뿐만이 아니라 나비타스, 엔비디아, XXL, 코어이브 등 반도체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어떤 종목 올라간다 했죠? 비트코인 100K 부분까지 올라간다고 했으면은 코인베이스 글로벌 그리고 스트래티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마라홀딩스, 사이퍼마이닝, 아이렌 그리고 비트마인, 서클 이런 종목들 역시도 좋은 흐름이 출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외에 양자스터나 관련 중소형주들도 똑같이 어느 정도는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은 조금 더 같이 좋은 상승들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 구간들이기도 합니다. 네. 참 추가적으로 댓글에 그러신 분 계세요. 코인베이스 죽어도 안 봐주네 하면서 좀 화내주신 분 계시는데 아니에요. 코닐로 좀 봐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코인베이스로 좀 보자면은 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사실 크게 걱정하진 않아요. 주가가 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히 코인 거래소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답답한 게 비트코인이 무너지지 않더라도 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코닐 차트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자 비트코인 차트를 딱 꺼내 와보자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이 언제 저점? 11월 23일 때 저점을 훼손했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인베이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11월 23일에 저점을 훼손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이거는 너무 과하게 내려간 과매도라는 거죠. 아니 비트코인이 밀렸냐 이거예요. 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비트코인 밀리지 않았어. 그럼 혹시 솔라나나 이더리움이 밀렸을까라고 하면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더리움도 밀렸나요? 이더리움도 안 밀렸죠. 이렇다라는 것은 지금 코인 관련주들이 좀 과하게 마지막으로 내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과매도인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수급이 들어올 때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이게 이더리움 밑에 있는 게 이더리움 차트인데 이더리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만 그어봐도 마지막 삼각수렴 마지막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 더블차 파동의 마지막 G라인 구간이기도 하고요. 치고 올라가면서 3.6K 한번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비트코인 86K 그리고 100K 그리고 이더리움 3.6K 올라갈 때 당연히 코인베이스 글로벌 같은 경우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삼각수렴 마지막 구간. 이것은 스트래티지도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래티지도 지금 11월 말에 전저점보다 더 밑으로 빠져 있죠. 이것은 너무 과도한 하락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자. 결국 나올 반등은 나온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결국 반등이 나왔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강하게 밀어내는 이런 구간들 조심하자. 이것만 26년도에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실제로 추세를 이탈하고 무너질 때 정말 강하게 인버스 타점 잡아드리고 밑으로 빠지는 거 대응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6년도 정말 좋은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